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3년 1월 4일 방송 시작하겠고요. 정말 며칠 만에 장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오늘 증시 올라간 내용이 단순한 반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이 오를 때 이건 기술적 반등, 그냥 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또 오늘 시장의 반등은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에 앞서 오늘도 일단 보고서 좀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좀 시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제가 뉴스도 좀 어제 정리해드리니까 훨씬 좀 나으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뉴스까지도 좀 더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RA 규제 완화 가능성 2차 전지 너무 나쁘게 보진 말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 감축법이죠. 조금 아쉬운 4분기 판매 실적 자동차.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현대차 시총이 40조인데 테슬라가 400주더라고요. 그렇게 빠졌는데도 아직도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10배나 비싸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좀 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를 좀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닌가. 우려감은 있는 건 알지만, 뭐 테슬라에 비하면 아직도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항공주 냉정의 시간이다. 뭐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리포트들도 올려드릴 거고, 건설은 좀 규제 완화 이슈가 있었죠. 어제 제가 둔촌주공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분양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물론 이런데도 미분양되면 참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근데 정부 정책은 둔촌주공에 좀 미분양 막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오늘 정말 좋은 뉴스 나왔죠. 한국조선해양, 철강주, 그리고 이제 중국 재고. 이것도 되게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오늘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LS, 자화전자, 풍산, 하이비전 시스템 요렇게랑 이제 뉴스까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오늘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르면 규제 완화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조금 우호적인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이제 보조금을 3월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월부터는 좀 바뀔 것 같고요. 아무튼 친환경차는 바퀴가 4개 달리고 6.3톤 이하의 무게, 배터리 용량은 17kW. 근데 배터리 용량은 보통 60kW 다 달리니까 그냥 뭐 전기차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차가 60kW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60은 넘어요. 이게 100kW짜리도 있어요. 일부 이제 고성능차 같은 경우. 핵심 광물 정의 변경이 내려졌는데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죠. 이게 막 혼란스럽다고. 근데 일단은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니켈 같은 전통적인 광물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정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생산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만든 소재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만 인정을 해줘요. 그게 40% 이상 돼야 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니어도요. 미국하고 FTA 체결돼서 가공만 해도, 기존에는 가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을 포스코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서 해요. 공장도 지금 25년도에 준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서 받아와서 가공을 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가공을 해도 아르헨티나랑 FTA 아니죠. 미국과. 그러면은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FTA 체결국이 아니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염호에서 받아와서 리튬을, 수산화 리튬을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FTA 체결국이죠. 미국과 인정.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되게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니켈 최대 생산국인데 거기도 미국과 FTA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니켈을 받아다가 우리 한국에서 가공한다. 이 황산니켈하는 회사가 또 L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광물 회사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뉴스고 투자 부담이 줄고요. 이건 양극재 기업들한테도 예, 좀 좋은 뉴스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 부품 정의가 변경됐는데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액, 첨가제 이런 것들이 원래 8월 16일 날 발표한 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바뀐 게 양극, 전극, 음극재, 그러니까 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전해액, 고체 전해질, 분리막, 셀, 모듈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전에 안 보이던 거 중에 몇 개 들어가 있죠. 분리막, 요게 들어가 있어요. 예, 분리막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분리막하고 여기 전해액 맞아요. 여기 전해액, 액상 전해액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 셀 모듈은 이제 배터리죠 그냥. 요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셀 모듈은 직접 다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어차피 현지화 다 해서 하니까 미국에서만 만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죠. 자체 생산 다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없던 거 중에 분리막이죠. 분리막 회사가 만약에 미국에 근데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좀 들어가고 전액 회사 중에는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솔브레인 홀딩스도 솔브레인 말고요. 그 지주 회사 있죠. 솔브레인 홀딩스가 전액을 하거든요. 하는데 엔캠도 했었나? 아무튼 제 기억엔 엔캠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회사에 전화해 보세요. 혹시 뭐 엔캠 주주분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주주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 한번 전화를 꼭 하셔가지고 북미에 공장이 있냐, 없으면 공장을 지을 계획은 있냐, 꼭 물어보세요. 그런 게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딱 보고. 근데 만약에 있으면 호재죠. 그잖아요. 예. 들어가니까. 보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북미에 공장이 있으면. 있어서 이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그 배터리 이제 보조금 받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북미에 공장 있는 회사 거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린 걸 이런 걸 도출해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해액과 분리막만 북미 현지화하면 요구 조건이 100%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제가 알기로는 솔브레인 홀딩스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북미에 공장이 있는 걸로 있거나 지려고 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의 문영건 연구원님이 조금은 아쉬운 4분기 판매. 그러니까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실제. 4분기 판매가 증가는 했는데 원래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습니다. 원래는 전분기 대비 5에서 10% 증가인데 이번에 증가한 건 2에서 기아는 마이너스 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달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못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뭐 이미 주가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판매 목표는 오히려 좀 높게 잡았죠.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하는데 시장은 좀 못 믿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데 더 팔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는 22년도 초에 세우는 사업 계획을 그대로 맞추는 정도예요. 엄청 늘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계획보다 많이 못 팔았어요. 반도체 생산이 상반기까지 안 됐잖아요. 그걸 이제 메꾸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다른 회사 보고서에서 나왔던 건데 판매량 증가율은 이제 1.4에서 4% 하회한 상황이지만 연간 판매 단가 증가율이 15% 수준에 육박을 하니까 일을 많이 한. 이게 아마 유지웅 연구원님이 썼던 자료 같아요. 15,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이걸 만회를 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23년도 글로벌 신차 판매가 4.6% 증가할 건데 현대차는 훨씬 높게 성장하는 거죠. 저대로만 팔아주면. 이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아무튼 자동차주들이 뭐 너무 안 좋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다른 걸 떠나서 뭐 기아나 현대차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여기 FM 가이드 좀 자주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좀 자주 여기 밸류거든요. PER은 그냥 저 밑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BR도 그동안은 사실 위쪽에 있었죠. 뭐 허리 위에. 근데 지금 거의 무릎까지 왔어요. 사실 무릎이라고 해도 되게 싼 겁니다. 지금 요 정도 무릎도 안 왔는데 요 밑은 너무 심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ROE가 지금 10%예요. 그러니까 연간 ROE 10%면 PBR 한 배입니다. 그게 적당해요. 근데 줄겠죠, ROE가.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ROE가 9, 9, 8로 떨어진다. 그럼 제가 봤을 땐 PBR 0.8배는 줘야 돼요. 0.8배. 0.8배면 저기 여기가 적정해요. 보면 저기 어깨 있죠. 예, 근데 지금 한참 밑에 있잖아요. 지금 PBR이 몇 배입니까? 0.5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0.8배를 계산을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0.8 곱하기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게 24만 원이야. 적정 주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 그러니까 근데도 못 가요. 왜? 꺾이니까. 꺾이면 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분명한 건 뭐 저평가는 돼 있다. 다만 그게 언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지 이건 뭐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니라서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잘 이 밸류는 괜찮으니까 좀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군이 항공주 이제 적으셨는데 절대적 업황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엔 좋아지지만 유가 환율도 안정화되고 영업비용 부담도 많이 완화됐고 그렇지만 2018년 19년 평균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환율이 높고 유가도 과거보다는 뭐 낮은 건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이 많이 풀렸고 동남아 노선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아무튼 경기도 안 좋기도 근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겨울 방학이 끝나면 이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화물도 좀 물동량 감소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보고서를 가만히 보시면 너무 흥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막 일본이 되고 중국이 이제 열리고 이러면서 항공주도 좋아지고 유가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항공주가 대상승 나오겠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볼 건 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종료 이후에 여객 수요가 줄 수도 있어요. 경기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의견은 중립 의견이고 제주항공도 탑픽이었는데 중립 의견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항공주가 사실 뭐 이 모멘텀 플레이죠. 뭐 항공주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공주를 장기 투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이렇게 까먹고 있는데 보세요. 자, 제가 밸류를 보여드릴게요. 이 밸류 밴드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밴드도 PBR 보세요. 맨 꼭대기가 있죠. 이 워낙 좁아서 그렇지 PBR 밴드가 저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고요. 적자였고 그 다음 보세요. 내년에 이제 흑자 나겠죠. 내후년까지 1,000억 원 벌 것 같아요. 이게 낙관적으로 본 거죠. 부채 많은 건 아실 거고. 근데 지금 PBR이 3.4배. 3.4배니까 물론 뭐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해 PBR이 몇 배인 줄 아세요? 9배입니다. PBR이 PER 말고요. 역대 최고죠. 왜? 주가는 올랐는데 자본은 감소했으니까. 왜? 돈을 까먹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예,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또 우리가 경계할 건 경계해야죠. 뭐 제주항공이 뭐 옛날 비하면 아직도 많이 빠져 있죠, 사실. 예, 그렇지만 요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최근에 지금 급하게 올랐거든요. 거의 2배.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 의견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밸류가 비싸요.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항공주는 조금 지금 좀 긍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건설은 이제 좀 좋은 뉴스 나왔어요. 분상제 지정 해제, 분양가 상한제 끝판왕 나왔대요. 분상제 적용 지역 해제,
전매 제한 풀고 실거주 의무 완화. 실거주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1년만 사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 실거주 의무 맞아요.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중도금 대출 제한. 이것도 이제 사실 이게 딱 보면요. 둔촌 중하고 주공 딱 그거 미분양 막기 위한 조치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제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끝판왕 나왔다. 민간 택지 분상제는 아마 행정명령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될 것 같고 분양권 거래가 좀 늘어나겠죠. 예. 아직 뭐 DSR 규제 완화는 좀 없다는 점에 좀 한계는 있지만 아무튼 건설사들의 미분양 리스크 우려가 조금 일부 해소될 것 같다. 예. 근데 여전히 이런 정책들이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에는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분양 늘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리스크는 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건설주가 빠진 이유 아시죠?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미분양 나와서 망할 것 같으니까 쭉쭉쭉 빠진 건데 그 리스크가 해소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복원이 돼요. 근데 이제 주가가 제대로 가려면 미분양이 줄고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래도 어쨌든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이에요. 주식시장도 좀 저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예, 물론 진짜 부동산 중요해요. 예, 그래서 부동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부동산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주식시장도 좀 안 좋아질 땐 조금 저런 정책들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 선박 발주량은 줄 거고 너무 수주를 그동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수주 전망을 낮췄어요. 참고를. 예, 그래서 이거 수치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수주 목표가 낮지? 근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단 높아요. 예, 그리고 슬롯이 이 도커가 다 차가지고 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만들 데가 없어요. 공장이 다 차가지고. 중국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조선과 벌크선은 그동안 수요가 좀 부족했는데 이건 늘 것 같고 다만 컨테이너선이나 LNG도 여전히 발주를 늘릴 거라는 계획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해양 플랜트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목표치는 35% 감소했지만 무난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수주를 해놨으니까 충분한 일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러면은 선별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수주 단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조선주 봐야 될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면 고정비가 줄면서 수익성이 늘어납니다. 이걸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상장 계획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상장 안 한대요. 이래놓고 또 나중에 상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그동안 저도 이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여기에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게 현대중공업 상장하고 사무중공업까지 상장을 한다고 하니 그때도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무중공업 상장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가고 싶어도. 예. 이게 정말 알짜 기업이거든요. 얘가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근데 다행히 계획을 철회했고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왜 저는 안 한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IMMP가 사모펀드인데 여기서 2017년도에 현대 사무중공업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15%. 조건이 몇 년 후에 상장하는 조건이에요. 아마 올해까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상장을 사실 해야 돼요.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알기론 카카오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것 때문에 상장해야 되는 거, 자회사들이.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아예 지분을 인수해버렸어요. 그냥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지분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95%가 돼요. 지분이. 상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로 상장하겠어요?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모중공업의 실적이 이제 다 어디로 가요? 한조회로 다 들어갑니다. 그냥 한조회랑 거의 한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합병하면 더 좋죠. 네, 합병하면 더 좋겠지.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분을 일부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중이 좀 빠진 건데 그 양사 주가엔 긍정적인 게 현중도 비슷한 회사가 상장하면 할인받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좀 해소됐고, 한조에는 자회사 상장 안 하니까 이제 이중 상장 이슈가 해소됐고, 한국조선해양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 있어도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젠간 해결이 됐어야 돼요. 이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주가치 제고 위한 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알고 있었어요. 상장하면 악재라는 걸. 예. 그러니까 철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있다. 예. 저번에 메리츠 금융주주가 약간 미미하더라도 불꽃을 딱 터뜨렸거든요. 한번 날개짓을 했는데 지금 현대 한국조선해양 이어받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카카오까지만 연결되면 정말 좋은 거죠. 좀 카카오 주주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국민주였잖아요. 그래서 좀 제발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주를 위해서 사실 그 자회사들 상장 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소 계획 없고 합병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좀 이걸 좀 계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조선해양처럼 아마 주가가 엄청 오를 거예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그동안 밸류 계산이 안 됐어요. 왜? 사무중공업이 자꾸 상장한다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한국조선해양이 밸류 보이세요? 저 다른 회사랑 달라요. 저기 여기 보이시죠? PBR. 그냥 무릎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발바닥 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도 저 무릎이에요. 아직도. 예. 지금 PBR이 0.6배도 안 됩니다. 무릎이 얼마인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무릎이. 근데 이 가치를 못 받은 거예요. 사무중공 때문에. 무릎이 8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83,000원까지는 가도 비싼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한번 보시면 현대중공업은 또 PBR이 낮진 않았어요.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죠? 이거 엄청 높죠. 보이시죠? PBR이 지금 얼마냐면요 1.85배입니다. 3배가 넘어요. 현대중공업이. 그만큼 이제 할인을 안 받은 거죠. 이거.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더 강세에 이어나갈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이제 철강은 어떨까?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최민우 연구원님이시고 경제공작회의 통해서 이제 특별채권 발행안도 늘렸으니까 아마 두 가지예요. 그 소비 부양하고 부동산 부양 이 두 개 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 코로나 관련 리스크가 이제 재차 불거지고 있지만 3월 전국 인민대회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붙을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좀 정점 지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발표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중국 국내 철강업체들 여전히 뭐 시간은 걸립니다. 바로 좋아지지는 않기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밸류상 지금 이 밸류에서 뭐 철강주 안 좋아지니까 파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사업까지 있으니까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뭐 그래서 포스코 얘기는 더 안 하겠고 현대제철이나 이제 동국제강을 보시면 동국제강은 인적 분할합니다. 그래서 조금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현대제철도 한번 보세요. 무릎 밑으로 와버렸어요. 여기는 너무 과했던 거고 지금 너무 심하게 좀 할인 받는 거죠. 여기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업황이 안 좋더라도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밸류가 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환 중국 담당 연구원님이시죠. 하나증권의 중국 재고와 소비 잠재력을 보면은 IT 좋아진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것 중에 일부는 요것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재고 조정을 많이 했어요. 2022년도에 통신하고 전자가 재고 조정이 뭐냐면 재고 터는 겁니다. 할인해가지고 가장 강하게 재고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볍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있으면 재고를 쌓아야 돼요. 다시 주문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모바일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통신기기 이게 모바일이잖아요.
소매 판매가 아직도 회복이 가장 안 된 거.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이게 소매 판매가 V자 반등을 하면은 스마트폰이 살아나죠. 그래서 MLCC가 어제부터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요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저도 이거 메리츠 증권 자료 그때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가 연말에 기억나시죠? 23년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 어떠냐. 거기 나온 게 뭐예요? 가정, 가구. 그 내용이잖아요.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 요게 다 석유화학하고도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스마트폰, 뭐 MLCC, 그죠? 예. 그 자료에 한번 제가 거기 적어 드렸죠. 예. 그 한 2, 3주 전에 나온 자료 가지고 한번 이제 연말에 만들어 본 건데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실제. 그리고 재고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재고 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재고 증가율이 마이너스 55나 돼요.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재고인데 요게 줄기 시작했어요. 재고가 확실히. 통신전자 이런 부분에선 오늘 반도체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명확한 이유가 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LS가 하는 사업들 좀 잘 아시죠? 그 구리 사업, 그러니까 광물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전선 회사 하나 있고 또 LX 일렉트릭 있고 이런 것들 하는데, 전선 쪽은 이제 해적 케이블 요것도 모멘텀 있죠. 풍력에서, 해상 풍력에서 해적 케이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주도 지난해에 많이 따냈어요. 요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예전에 그 이 광물 관련된 회사죠. 구리, 예, 황산 니켈 이런 것들 하는데, 배터리 소재인 황산 니켈의 사업 같이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이제 가공을 한다면 원 재료가 어디서 가져왔든 상관이 없어요. 니켈이 어디 산이든. 옛날에는 니켈도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젠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서 가공만 하면 보조금 받아요. 예. 그리고 상반기부터 상업용 양산 시작할 좀 계획이라고 합니다. 엠트로는 북미 주택 경기 둔화에도 트랙터가 좀 선전을 하고 있고요. 예. LS 엠트로는 이제 농기계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좀 모멘텀 떨어지죠. 전력 부분도 작년에 좋았는데 요새 전력주들 좀 안 좋죠.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LS도 충분히, 예, 다른 사업부들이 또 좋아지니까 저는 좀 LS를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광물 사업을 하잖아요. 광물 시대거든요. 리튬, 니켈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구리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나. 근데 좀 약간 걱정되는 건 그 광물 사업 하는 회사를 상장시킬까봐. 그게 좀 솔직히 마음에 걸려요. 그 상장 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약간 찝찝한 거죠. 근데 지금 밸류상으로는 딱 중간이니까 좀 더 기다리는 게 맞겠죠. 약간 저기 아래까지는. 예. 지금 당장은 안 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14만 원 정도 하네요. 14만 원. 그래서 지금 얼마죠? 요게 6만, 얼마가 제일 좋냐면요, 5만 7천 원이 제일 좋아요. 가격은. 예. 네, 안 올 수도 있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6만 원, 1천 원 초반이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아주 싸진 않습니다. 예, 조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밸류 플레이를 한다면 6만 원 근처나 그 아래쪽이면 좀 가격 면에선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추정을 조금 해보곤 있습니다. 여기 버틀러도 있잖아요. 버틀러 아시죠? 예,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LS 여기 안 나? 여기 버틀러 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여기다 치시면 이제 이런 그래프들 나오죠. 여기 밴드 눌러보시면 요게 이제 PBR입니다. 근데 여기로 보면 또 매력이 있어요. 요걸로 보면, 그죠? 요 밑에 있죠. 무릎 아래죠. 요건 4개 정도 돼 있거든요. 약간 이제 보는 기간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걸 보면 또 비싸지가 않아요. LS가 여기서, 그죠? 왜 이렇게 여기 싸게 또 돼 있죠? 0.47배인데
0.47배. 0.47배가 아무튼 여기서 무릎입니다. 그럼 0.47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가? 0.47배 곱하기 14만 원. 지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버틀러를 보면요. 지금 투자해도 상관이 없어요. 버틀러 가격. 근데 요걸 보면은 좀 더 밑에서 사야 되고. 그죠? 약간 헷갈리시죠?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땐 좀 어렵긴 해요. 근데 ROE가 12%고 두 자릿수 이상이고 지금 PBR이 0.5배. 이거 보면 원래 ROE가 두 자릿수면 한 배 받아야죠. 근데 0.47배, 0.53배면 싼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투자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지금 절반 사고 또 6만 원 정도 오면 한 번 더 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절대 정답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LS는 지금 가격은 비싼 건 아닙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비싸진 않다. 그렇게 좀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밸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싸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화전자는 이제 애플에 폴리드 좀 있죠. 이제 올해 들어가요. 자화전자 거를 넣는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넣겠죠. 예, 아마 두 회사 제품을 넣을 것 같고 가능성은 높고, 왜냐면 예전에 작년에 자화전자가 공장 투자 들어갔거든요. LG 걸로, 그러니까 애플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만약에 들어가면 폴리즈줌이 자화전자께 OIS로 손떨림 방지 부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매출이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도 납품하니까. 그래서 삼성에는 삼성전기랑 자화전자가 납품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도 어려운 게 진짜로 납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애플도 안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쌀 때 사야 돼요. 자화전자는 싸면은 리스크는 적은 거죠. 근데 작년에 적자 봐서, 예, 적자, 아직 4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적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 계산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볼까요? 자화전자. 좀 밸류상으로는 좀 많이 올랐네요. 과거보다. 그죠? 저 1.45배까지.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밸류가 싸진 않아요. 네, 보이시죠? 저기 지금 어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다면 16,800원이네요. 예. 여기 허리 밑에까진 봐야 될 것 같은데. 17,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 정도까지. 제 생각엔 좀 그게 맞지 않나. 자화전자는 18,000원까지는 지금 막 좋다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되게 내용 좋죠. 뭐 애플에 들어갈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막 좀 사고 싶잖아요. 사실 사람 심리가. 근데 제가 왜 말려요? 예, 이거 날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서.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투자할 걸 막.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요. 가더라도 그 훈련을 해보세요. 18,000원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이제 아이디어를 인정해야죠. 그런데 밸류 봤더니 싸지가 않아요. 근데 18,000원 미치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죠. 저번에 한번 왔다 갔죠. 실제 17,500원. 예, 물론 지금은 안 오죠. 바로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부채도 봐야 됩니다. 항상 이 재무 봐야 돼요. 리스크가 있는지. 재무 상태별 순부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형주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행히 여기 자화전자는 순현금 기업입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만 싸면 저는 괜찮다. 예, 그 말씀 드리는 거고, 풍산도 45,000원 목표 주가인데 이거 아시죠? 탄약 만들죠. 미국은 좀 줄었는데 작년 전체로 늘었지만 하반기에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으로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기 우려는 있더라도 이 구리 회사잖아요. 구리는 앞으로 대세 상승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건 최진영 연구원님이 올해 상반기는 조금 슬로우하다고 언급을 해줬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기 안 좋거든요. 현재는 동반해서 안 좋아요. 원자재는 선행이 아닙니다. 동행 자산이. 그래서 한 번에 흔들림은 있을 것 같아요. 풍산도 핵심은 그 구리니까. 근데 그때 놓치지 말라고 저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 풍산 기억나시죠?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네, 조금 한 번 더 구리각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풍산은 밸류상으로는 비싸지가 않아요. 보실래요? 밸류는 거의 저기 무릎에 가 있죠. 무릎이죠. 버틀러로도 한번 볼까요? 좀 애매하면요, 버틀러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같이 보면 돼요. 약간 기간이 달라요, 버틀러하고. 그래서 여기 밴드 보시면 여기 버틀러거든요. 이 버틀러 밴드로는 4개인데 저 완전 최바닥에 가 있죠. 거의 무릎 밑이죠, 확실히. 버틀러 기준으로는 뭐 괜찮은 자리인데, 문제는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올랐다 떨어지긴 하는데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 보는 건데, 아무튼 근데 나쁘진 않다. 가격은 충분히 매력은 있습니다. 주가가 안 비싸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풍산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좀 다각도로 고민은 해야죠. 무조건 뭐 아이디어 좋으니까 그냥 괜찮을 거다, 이게 아니라 다각도로 고민을 하면서 충분한 밸류에서 지금 좀 올라왔어요 또, 그죠? 그래서 그때 저도 말린 거예요. 막 좀 지금 아무리 아이디어 좋아도 기다려라. 3만원 깨지면 좋죠. 3만원 깨진다면야 뭐 부담 없죠, 사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지금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제 키움의 오현진 연구원님이 아까 자화전자랑 비슷해요. 애플에 납품하는 카메라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카메라 새로운 게 들어가면 검사를 해줘요, 이 회사가. 그래서 새로운 스펙 변화 있으면 수혜줍니다. 그래서 폴리드 좀 탑재, 전면 카메라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고요. 작년에는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재무구조 제가 아까 봤어요. 순현금이에요. 애플 모멘텀이 있고 올해 실적 개선도 예상되고, 다 이제 밸류를 보는 거죠. 하이비전 싸냐 비싸냐. 오케이, 좋다, 알겠다. 올해 뭐 좋아지고 애플 모멘텀 있고 그 재무구조 이상 없고, 그럼 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비싸냐 싸냐 보는 거죠. 지금 어때요? 비싸진 않아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그죠? 좀 올라와서. 제일 싼 거는 PBR 1.05배입니다. PER도 뭐 비싼 건 아니에요. 10배 정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 올해 얼마죠? 올해 BPS가 안 나와 있네요. 얼마인지. 이건 좀 계산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작년에 12,000원 했으니까 14,000원 정도 하겠죠. 1.05배 14,700원이 무릎입니다. 무릎이고, 요걸로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PBR 밴드거든요. 근데 중간에 주당 순자산이 요 밑에가 있고요. 요걸 깔고 있고, 옛날에는 이제 주당 순자산 밑으로는 잘 안 가요. 근데 이 주당 순자산 밑으로 가면 굉장히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한 번씩 기회였고,
중간 라인은 저기 1.57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보는데 여기서 보는 거는 또 다르죠. 최바닥이 저기 1.05배입니다. 05배고 1.55배가 고점이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비전은 지금 비싸진 않아요. 제 생각엔 비싼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허리 아래에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싼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은 이제 아마 그 이벤트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15,000원.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무리해서 좀 이제부터는 쫓아가시면 또 안 돼요. 지금은 가격 매력은 없어요. 예. 제가 보는 기준에선 15,000원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16,000원 밑에서부터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밸류까지 내용하고 다 해서 한번 소개 다 해드렸고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꼭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상하이에 70%, 베이징에 80% 감염률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거의 정점 통과하는 것 같고요. 좋은 거죠.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언젠간 다 해소됩니다. 이제 중국은 진짜 리오프닝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춘절 때 중국인들이 이제 지방으로 많이 가거든요. 대도시에서 저기 그 중소도시로. 그럼 어떻게 되죠? 퍼지겠죠. 이제 그것만 한번 넘어가면 중국도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에서 삼성전자 설비 투자, 캐펙스가 설비 투자라고 그러죠. 이게 요거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진짜인지 모르죠. 삼성은 이렇게 줄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아무튼 이게 사실이면 하이닉스한테 오져요. 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보다 오늘 그래서 폭등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2등 업체가 오집니다. 그걸 생각해 주죠. 근데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까지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렇게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 확인하고 사면은 늦고요. 뭐든 그죠. 이미 올라가 버리고 저렇게 하이닉스가 하루에 저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바닥에서 산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고, 그래서 물리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적절히 바닥에 밸류 싸면요 그냥 물리면서 사는 거예요. PBR 밸류로는 싸다고 계속 우리 봤잖아요. 삼성전자도. 근데 다 힘들어하는 거는 채바닥에 살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좀 다행이고, 그리고 오늘 또 호재가 하나 있었던 게 SK하이닉스가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에 이어서 애플 XR 헤드셋 있죠.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올해 3분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도체 납품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요거예요. 미국 IT 전문 매체에서. 차세 이거 기억나세요? HBM? 우리 이거 다 공부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 예. 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아파트처럼 칩을 쌓는 거. 이 구멍 뚫어 가지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확 연결하는 거 있죠. 기판에다가 아파트 칩을 몇 개를 쌓아요. 연결해서 꽂는 거 있죠. 구멍 뚫어서. 그 장비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그 장비 기억나세요? 혹시? 예, 이것까지 기억나시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한미 반도체 기억나시죠? 예, 이 뚫어준 그 뚫는 데다가 이걸 기판하고 연결해주는 장비, 본딩 장비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걸 꼭 연결을 하셔야 돼요. 하이닉스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이닉스를 딱 생각하면서 HBM 공부했잖아요. 함께 배우기 시간에. 예, 그 연결하는 장비 수주도, 왜냐면 하이닉스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검사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파크 시스템이죠. 원자협력용으로 이상 없나. 예, 연결되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요런 거 이제 이미 투자들 아는 사람은 아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100% 믿지는 마세요. 왜냐면 단독 보도라서 진짜인지 몰라요. 예.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근데 뭐 꼭 되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는 앞으로 많이 들어가요. 저게 최첨단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랑도 하거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요 밸류 체인들 다 좋아지는 거죠. 그 신호탄을 좀 쏜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전자공시에서 그 SFA가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그래서 중국의 OLED 회사예요. 거기에 원래 2차 전지도 하는데 SFA 원래 주력은요. 저기 OLED 장비입니다. 이게 주력이에요, 원래는. 근데 요즘에 2차 전지로 넘어갔는데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도 좀 따냈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제 보니까 내부자 매수가 좀 있었더라고요. 어제 1월 3일날 네이버 있었고요. 정경화 책임 리더님이 110주 샀고, 한화는 김도환 전무님하고 최정훈 상무님이 장내 매수를 했어요. 한화 손해보험은 박성규 부사장, 서지훈 부사장님이 각각 이렇게 장내 매수했으니까 요런 이제 내용들 좀 참고. 이거 샀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고, 요런 기업들이 좀 내부자들이 매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해드리고 제가 장 끝나고 이제 오늘 마감 시황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좀 끝이 났고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뭐 힘든 상황도 좀 있긴 있었지만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장대 양봉이 오랜만에 나왔고, 거래도 미약하지만 조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코스닥도 같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좀 바닥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뭐 수급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에 이어지지 않을까. 또 미국 증시랑 반대로 갔다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역은 뭐 당연히 외국인이고요. 기관도 샀어요. 근데 기관은 보시면 금투가 팔았죠. 여기는 계속 팔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아무도 못 받아줬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받아주잖아요. 외국인, 투신, 연기금. 연기금은 지금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 비중 설정에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밑에가 있어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연기금 들어올 것 같고, 투신도 들어오고, 외국인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들어왔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은 그렇게 전기전자 팔더니 엄청 팔았잖아요, 그동안. 오늘 2,300억 그냥 이렇게 다 담아버렸고요. 반면에 좀 며칠 사던 자동차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운수장비도 판 거 보니까 오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주도 일부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좋았고, 이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증시 상승의 1등 주역이 됐다. 특히 반도체가 그냥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반도체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또 뭐가 있냐, 사마콘덴서가 이틀째 급등했고요. 건설업종이 지금 오늘 급등했어요. 뭐 이유는 아시죠? 건설업종 오늘 왜 갔는지. 그 다음에 증권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키움도 오랜만에 한 8% 가까이 급등했고, 보험주 좋았고, 그 다음에 섹터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은 세액공제 25% 이제 해준다. 이러니 오늘 PSK그룹이 아주 난리가 났고요. 원익그룹 다 급등했습니다. MLCC는 오늘도 좋았어요. 뭐 사마콘덴서, 삼성전기, 아모텍 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좋았고, 오늘 뭐 장비주도요 뜨거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한 7%, 에로티베큐 7%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인터넷 대표죠. 금리 좀 꺾이니까 카카오 오랜만에 급등했고, 은행주는 이제 배당 확대 기대감 오늘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IT 대표주 오늘 LG전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죠. 여전히 2차 전지는 좀 부진했습니다. 로봇주는 이제 흥분하시면 안 되고, 뭐 좋긴 하지만, 그리고 아이폰 주들도 아침엔 좀 안 좋았는데 오후에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오후에는 오늘 LG디플도 올랐고요. 더구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애플 공급망 들어갈 수 있다, XR. 그 뉴스도 일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고요. 카메라 모듈도 좀 괜찮았고, 자율주행차들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하이닉스 뭐 다 괜찮았고, PCB 아무튼 오늘 뭐 대부분 좋았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오늘 안 좋은 건 그동안 많이 올라온 컨텐츠줄, 웹툰줄 이쪽 미스터블루 엄청 올랐죠. 정의주는 국제유가 급락해서 오늘 조금 아직은 안 좋고요. 근데 S오일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물론 요즘에 안 좋은데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밸류상으로는 저기 밑바닥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 낮을 때는 주가 빠져도요. 너무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임플란트도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좀 쉬어간 겁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자동차 오늘 조금 이틀 가다가 좀 쉬었고, 조선주는 오늘 어쨌든 한조회가 정말 오랜만에 좋았고, 현대중공업은 조금 이제 그 블록딜 물량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주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일 못 갔던 게 한조회잖아요. 눌려 있었죠 저것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좀 위주로 강세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는 그래도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뭐 테슬라 때문에 아침에 폭락을 했지만 팍 빠지더라고요. 근데 올라왔고, 중국 소비주 좀 쉴 겁니다. 당분간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석유화학도 중국 소비 부양 수혜주들이에요. 석유화학 쪽도. 그래서 오늘은 뭐 이쪽 석유화학도 좀 안 좋긴 했지만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랬고,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오른 기업이 훨씬 많았죠. 예. 급등주가 많아요. 장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의미가 있는 게 반도체가 좋았어요. 반도체가 이끌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갔는데, 반도체가 그냥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감산 이슈도 있었고, 저는 수요 때문에 올랐다면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감산해주면 더 좋고.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런 이벤트가 호재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은 아까 이제 뭐 수급 이슈니까 보시면 되겠고, 롯데케미칼 하이브는 뭐 큰 뭐 악재는 없고요. 오늘 음식료 빠진 거는 저도 봤는데 악재가 없어요. 근데 삼양식품 막 던져버리고요. 오리온 던지고, 작년 말에 좋았던 nghiệp들 있죠. 고물가 고금리 수혜주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타일이 너무 빨리 변해요.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가자, 투신이 그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다른 걸 팔아버려요. 얘를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쪽은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일제당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음식료가. 예, 이 삼성전자가 간 게 음식료한테 오늘 악재입니다. 오리온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죠. 태조 이방호 오늘 거의 다 빠졌죠. 안 좋죠. 예, 조선주, 그 다음 방산주, 그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안 좋죠. CS윈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밸류니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죠? 고밸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계속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근데 또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땐 또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올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수 줄이기니까 제발,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싸게만 사지 말자고요. 비쌀 때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놓치면 놓치는 거고. 예, 그걸 꼭 좀 계속 저도 반복적으로 지겹더라도 좀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면서도 그거 해드릴게요. 예. 오늘 음식료가 안 좋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시장 이대로 끝났고, 뭐 주식시장 좀 분위기 좀 살아나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며칠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러기를 바라고, 뒤에 지금 중국이 있어요. 중국의 수요, 요게 좀 뒤를 받치고 유럽 리스크 완화되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만 좀 해소된다면 보다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도 빅테크 규제 풀고 있죠. 이것도 왜 좋은 뉴스냐면, 반도체한테는 풀어주면요, 그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어제까지는 좀 많이 우울했는데, 그리고 지금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주가 먹고. 그렇지만 밸류 낮다면 꼭 버티세요. 예, 꼭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심할 건 비싼 거예요. 밸류 비싸고 이런 걸 주가 오르는 걸 보실 게 아니라 주가 오르면 뭐합니까? 비싸면 결국 다 부러져요. 그거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리 안 가도 바닥에 있거나 밸류가 뭐 그렇다고 기업이 나쁘면 안 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끝까지 좀 인내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